100.5MHz 경인교통방송에 달리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7월 인천시 의회를 이끌어갈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신은호 의원이 어느덧 임기 100일을 넘겼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취임 후에 민생을 자세히 살피면서 협업의 방안을 찾기 위해서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인천시 의회 신은호 의장과 함께 후반기 의회 리더로서 또 지역 현안부터 미래 비전까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인천시 의회 의장을 맡으셨어요. 후반기 의장으로 100여일을 보내셨는데 소회를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어떠셨습니까? 8대 후반기 의회를 시작하면서 네. 겸손하게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의회를 구현하겠다는 캐치플레이로 네. 취임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125일째입니다. 네, 그래요. 125일. 그러시군요. 어떠셨어요? 그 125일이. 대내적으로는 이제 후반기 의회 원구성을 마치고요. 네. 집행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등 시민을 섬기고 무한 책임을 실천하는 겸손, 책임, 현장, 신뢰 의정을 바탕으로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고요. 네. 특히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여성의 전화, 여성 노동자회, 또 여성 가족재단 등 사회 주요 사회단체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지를 현장 방문을 했고요. 네. 작은 시민의 목소리도 경청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코로나 확산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학교 및 전통시장 등 민생 현장도 아울러 함께 방문하였고요. 애로사항과 해결 방안을 모셔가도록 최선을 지금 다해 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송도 세브란스 병원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 등 각종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후반기 의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네. 앞으로 시민의 복지 향상과 안정된 삶을 위한 일이라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예. 하나의 목소리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의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25일 동안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어요. 하루도 못 쉬셨겠는데요. 그 민생을 위해서 현장도 많이 다니셨어요. 전통시장을 다니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 인천시 의회 블로그 보니까 진짜 그 의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좋은 제품들 소개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의장님도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저는 이제 우리 전통시장을 네. 정말 소통의 공간으로 또 시민들과 접하는 장소로 늘 시장 보러도 다니고요. 네. 시민들을 만나는 공간으로도 이렇게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한 장소에서 제가 42년 살면서 네. 가장 가까이 접했던 곳이 전통시장이어서 소상공인들은 저를 보면 정말 가까운 이웃같이 친구같이 때로는 아우같이 형같이 이렇게 접하고 있어서 네.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나 정치한 분들이 네. 사실 시민들이 아주 마음 편하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접근하고 있고요.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42년 동안 한 곳에서 사셨는데 지역구가 부평이시잖아요. 그럼 네, 부평시장 자주 가시나요? 네, 부평 중심부고 부평시장을 끼고 있고요. 사실 네. 우리 부평시장이 전국에서 봐도 손가락 안에 절동자의 큰 시장입니다. 1,500여 개의 점포가 포진해 있으니까 네. 정말 그 지역 경제의 메카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요. 시장은 그냥 원래 장보러도 자주 다니셨던 거고 이 코로나 방역 현장을 직접 많이 누비셨더라고요. 학교 현장도 다니시고 직접 이렇게 가서 확인하시는 이유도 있죠. 사실은 이제 의정 활동하면서 경험한 것이 네.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는 시민의 내용이나 뜻을 저희들이 알아볼 수 없고 사실은 이론적 접근은
그 현장의 현실성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네. 저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펴고 있고요. 예. 또 현장에 나가면 답이 보입니다, 사실은. 아, 그래서 현장을 수시로 찾고 있고요. 네. 자전거 행보를 18년 동안 했고요. 또 도보 행보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세요. 현장에 답이 있다. 이거 명언으로 기록해 놓고요. 아, 현장에서 들으니까 진정성 있게 또 시민들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고 정책에 반영될 때도 아주 구체적일 것 같은데요. 자, 인천 현안 얘기를 좀 해보죠. 먼저 이제 시민들에게 돌아온 부평 캠프마켓, 또 수도권 매립지, 또 송도 세브란스 병원들 이렇게 굵직한 현안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음, 그 우선은 이제 그 송도 세브란스 병원은 그 장기간 사실은 사업이 지체되고 네. 방치돼 있었다라고 할 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네. 그 물론 이제 시에서 여러 가지 관리 방안을 내놓고 소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라는 그런 그 재단 그리고 병원이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2024년까지 네. 세브란스 병원을 송도에 반드시 설립하겠다는 약속 이행을 해박했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 기간 내에 반드시 송도에 세브란스 병원이 설치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고 네. 또 답변이 없어서 직접 몇 차례 연세대 총장을 예. 만나기를 요구했고 직접 또 의장실로 부르는 그런 역할도 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네. 우리 이 시정부의 정책을 요구했고 네. 또 그래서 8월 25일자로 이제 설계를 할 수 있는 회사하고 계약을 한 것을 체결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병원 건축 지금 설계 진행 중인가요? 이제 설계를 하는 걸 그 계약을 했는데 네. 그러면 그 실제 시민들이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좀 달라. 계약 내용을. 네. 그랬더니 이게 이제 그 비밀 보장의 그런 그 조항이 있어서 공개하기는 어렵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문서로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면서 아직 보지는 못했고요. 네. 다만 현장에 오셔서 연세대학교 쪽으로 오셔서 열람은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해서 일부 이제 내용은 우리 경제청에서 확인한 걸로 확인하였고 네. 또 저희들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질 없이 진행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그 사업 진척이 늦어지거나 또 그 불성실하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당초 약속대로 이행을 해서 강력히 촉구할 생각입니다. 네. 그 밖에 뭐 현안들도 계속 점검하고 계시죠? 그 이제 또 한 가지는 사실은 81년 동안 금단의 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평 캠프마켓이 역사와 아픔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남춘 시정부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또 인천시의회와 함께 그 개방을 목표로 꾸준하게 소통하고 요구해서 네. 결국 10월 14일 날 일부이긴 하나 시민품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큰 일을 그렇죠. 했습니다. 네. 아주 반가워하시는 분들 그래서 많으셨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96년도부터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네. 캠프마켓 반환 운동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가슴 벅찬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잠시 15분 교통정보 듣고 와서 우리 신은호 의장과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명진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문해미로 인천병원 입구에서 수연 삼거리 구간 교통량 많아 지체되고 있습니다. 봉수대로에서는 백석대교에서 백석교차로 구간 밀리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 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작업 중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내일 외출하실 때는 가방 안에 작은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천 서울 경기 지역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일 밤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나타내는 곳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많이 추우셨을 텐데요.
날씨인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인천 10도, 서울 9도에서 출발해서 낮 최고 기온 오늘과 비슷한 인천 15도, 서울 14도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월요일 서울 1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 주에도 기온 변화가 참 심할 것으로 보여서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15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장수정의 달리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달리는 라디오는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5001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인천시 의회 신은호 의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인기가 많으시네요. 우리 유튜브에 보니까 UIM님, 부평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의장님, 이렇게 교통방송에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라는 문자 올라와 있고요. 신원식님, 의장님 화이팅! 응원합니다! 인기가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그 개인적인 프로필을 살펴보니까 화려하세요. 인천에서 최다선 지방의원이시고 이 인기 비결이 뭘까요? 그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안한 네. 그 정치인 이것이 시민이 바라는 정치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는 그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늘 갖고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고요. 네.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부지런히 발품 팔아서 시민들을 만나는 것이 비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이혜숙님께서도 부평 캠프마켓 큰일 하신 만큼 성과가 있어서 좋네요 하고 응원 문자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자전거도 타고 다니면서 또 많이 걸으면서 시민 만난다고 해주셨어요. 이렇게 낮은 자세, 겸손, 아까 처음에도 겸손 말씀해 주셨고, 특히 의장님은 그 사회적인 약자의 아픔을 위로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는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배경이 있었나요?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저에게도 아픈 그런 과거가 있고요. 또 가정 환경적으로는 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님을 여의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생활을 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사실은 고등학교 입학원서를 내고 네. 합격을 했으나 네.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그런 정말 눈물 나는 그 옛날 얘기 같은 그런 시절이 있어서 네. 세계 정치를 하는 주요 목적이었던 것이 사회적 약자가 정말 제도적 접근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숙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쪽에 중심을 두고 정치를 했고요. 네. 또 이제 생활과 그 정치와 병행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네. 또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정치 과정을 만들기 위한 네. 그런 생활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또 그래서 어렵고 힘든 자들의 아픔이 훨씬 더 가슴으로 다가오는 그런 정치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분들을 보면 눈물 나고요. 정말 네. 짠해집니다. 어려운 가정 경제로 고등학교에 이제 입학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을 겪으셨던 그 기억 때문에 더 약자들을 지켜주시려고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우리 백신나님도 신호 의장님 반갑습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그 문자 보내주십니다. 오늘 유난히 응원 문자가 많아요, 의장님. 자, 이제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21대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의 마지노선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 건가요? 저는 그 최고의 여건이 조성됐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 내년이면 이제 사실은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만 30년입니다. 네. 그 끊임없이 지방자치의 그 현실성을 돌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지방자치법 개정을 끊임없이 요구했음에도 네. 오늘까지 개정되지 않는 것은 그 국회의원 분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예. 21대 국회에는 그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네. 또 30년이 지난 지방자치를 본궤도에 올리기 위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궤도에 올리기 위한 마지막 마지노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정당으로 보면 176석을 가진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네. 또 집권 여당이어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국정의 목표로 삼았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네. 그런 말씀하셨고 또 우리 21대 국회에서도 출발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선거 공약으로도 이미 여러 국회의원들께서 발표하셨기 때문에 네. 충분히 여건이 조성됐고 시기도 정말 지금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년을 넘기게 되면 네. 그 2021년도가 접어들면 네. 그 대통령 선거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네.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다시 또 지방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금년 21년 초 이때가 아니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물 건너 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요. 저는 더 희망을 갖는 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좋은 지방정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리 홍영표 국회의원께서 예. 단단한 각오로 강단 있게 추진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전국 의장협의회에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 네. 우리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반드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지방자치법 주요 내용 어떻게 개정되는 게 목표인가요? 우선은 이제 지방 그 자치단체의 자치권 부족과 책임성, 투명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 추진되는 것으로 20대에도 이제 뭐 제출돼 있으나 이게 그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고요. 네. 첫째는 지방 정책 결정 및 지방 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가 보장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부단체장 일명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시도의회 직원의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하고 인사권 독립을 반드시 실행시켜야 네. 지방정부를 강력한 지방의회 견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즉 말하면 그 의회에 파견되어 있는 지금 직원들이 전부 시장의 권한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네.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여서 그 저희들이 그 업무를 지원받고 네. 또 집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의회 독립권을 보장받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돼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지방의원 개인이 전체적인 일을 이를테면 예산심사, 정책심의,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조례 이런 거를 전부 혼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책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인력 보강도 반드시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전문성을 키우고 네.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이뤄내는 그래서 그 혜택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지방의회가 돼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주민 참여권 보장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의회 독립권 그리고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 이런 부분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지금 목표로 하고 계십니다. 아, 코로나 시대가 뭐 1년여 가까이 되고 있어요, 의장님. 어느 곳보다 민생을 살펴야 하는 의회에서 코로나 시대 그 역할이 막중할 수밖에 없는데 그 역할과 계획에 대해서도 좀 들어볼게요. 우선은 그 코로나19 그동안에 겪어보지 못한 미중의 그런 세계입니다. 사실은 정말 그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서 일상을 잘 읽어가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힘과 용기를 드리고요. 네. 또 격려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결국은 우리 스스로 이것을 돌파해내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를 돌파하게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방역 수칙,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네. 그다음에 거리두기 이런 것을 지키면서 이게 우리가 코로나19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역 수칙을 지켜내시기 우리가 해야 될 네. 그런 과정이고요.
우리 시의회에서는 인천시와 함께 완전한 방역에 우선을 두고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고요. 네. 2021년 예산에도 코로나19 대응에 선제적 예산을 다량 확보하고 네.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 특히 이제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과 노동 취약계층 보호 및 민생 안전을 위해 지역 내 전문가들의 다양한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또 촘촘히 정책 지원을 통해서 그 대안을 마련해 갈 생각입니다. 네, 제가 인천시 의회 홈페이지 들어가니까요. 의장님 인사 말씀에 무심분립 써 있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결국은 이제 의회의 존재 이유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면 의회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대의 책무고 책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성실하게 소임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기 되기 그렇습니다. 네. 자, 후반기 시민들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의회로 또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직접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 의회 신은우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